어? 아니에요. 네, 잘 뜨는데요. 네. 그러면 유튜브도 켜보겠습니다. 아, 그 새로 만드셨어요? 네. 아, 새로 웃기다. 만든 거라서. 네, 잘 뜨는데요. 네. 저 소리를 음소거 해주셔야 안. 아니, 소리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혹시 여기서 수음하는 거 있거든요. 네, 수음은 여기서 하는 거라서 제가 나오면 안 돼가지고. 저는 여길 보고 하면 되겠죠. 뭐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도 봐주시고. 여기는 아마 오늘은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싶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해요. 근데 네. 이제 자료가 남을 거니까 여기 잘 둬두시면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네. 오, 벌써 4분이나. 네, 지금은 소리가 잘, 근데 조금 울림이 심하네요. 이거 좀 끌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울림이 좀 있어요? 네, 이 공간 자체가 근데 울림이 좀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네. 위에다가 계란판 좀. 아, 계란판으로는 택도 없구나. 네, 택이 없고요. 네, 지난번에 어제 네. 영화 촬영 있었는데 영화 네네. 촬영하는 거 이제 언뜻 봤는데 네네. 책을 좀 약간 번갈아 가면서 놨더라고요. 네네. 그렇게도 네. 많이 쓰죠. 그럼 이제 이게 꺾어지니까 좀 그런 네. 효과가 있기는 하죠. 네. 왜 이렇게 무슨 자다 일어난 사람을 꼴을 하고 와서 앉아있지? 뭐 그런 날도 있죠. 저요. 근데 머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머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머리가 네, 좀 펴져 참해줬나요? 있어서.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나이를 먹더니 메가리가 없어졌습니다. 벌써 8분이나 와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라이브인가 하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오늘 네네. 인스타그램에다가 네네. 이거 뭐 유튜브 하겠다 네네네. 선언 같은 거 해버려가지고 네네네. 사실 이거는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부랴부랴 좀 구독자 50명을 모으려고 제가 스토리 올리긴 했거든요. 유튜브 개설 근데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텐션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거에 반응 못하는 거를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제가 올려드리죠. 뭐. 유튜브를 개설하셨습니다. 또 더워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따가 좀 벗을게요. 갑자기 벌써 덥네. 네, 그래서 원래 유튜브 50명,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50명 있어야지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좀 모았는데 사실 구독은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50명이 못 넘어서 일단 이번 주는 좀 약간 장비가 좀 많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인스타로 인사도 드리고 네, 그러게요. 이것뿐이나 보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잘 아마 들리고 있겠죠? 네, 그렇겠죠. 기술이 좋으니까 아마 잘 네. 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이런저런 재밌는 거 제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컨셉 자체가 점점 윤곽을 일단 회차가 더해질수록 윤곽은 조금 더 잡힐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그 질문은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미리 기획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을 큰 틀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뭐 질문 준비해 주신 게 몇 가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네네.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책 모임 많이 하다 보니까 책 모임에서 사람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을 좀 약간 취합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음. 그걸로 일단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물론 뭐 제가 미리 그 질문을 네네. 드리진 않아서 그니까요. 저 지금 대답하기는 좀 되게 힘들 수도 떨리는데, 있는데 네, 약간. 근데 되게 쉬운 질문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가요? 네. 아마 그 저번에 저희 방송했을 때는 그 참여해주신 분들이 되게 열심히 대답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하는 질문에 같이 네. 대답해주시고 막 네. 같이 되게 날카로운 질문 해주시고. 그거 엄청 카더라 작가님 이제 그 독자님이셔가지고 여기는 안 오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인스타에 채팅도 올려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 네. 유튜브는 아직 들어와주신 분이 없지만 네. 인스타그램은 또 봐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독서 모임 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질문 같은 게 있으세요? 뭐 맨 처음 아까 전에 좀 쓱 둘러보긴 했는데 네네. 뭐 독서 모임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하면은 뭐 행복, 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약간 이런 종류의 그래요? 질문들을 많이 그런가요? 주시긴 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준비 한 1시간 전에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에 오셨는데 그때 되게 정신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좀 그 심호흡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일부러 밥 먹으러 나가드렸거든요. 그때 좀 평온함을 좀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아무튼 질문 저번 주에 이제 독서모임 하면서 한 질문 중에서 평안함을 얻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나? 평안함. 약간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평안함을 독서모임에서. 얻는 방법이 있다. 네. 평안함. 그러니까 이너피스죠. 이너피스. 네. 이너피스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이너피스를 찾게 되는 순간 사실 좀 심사가 복잡할 때 좀 챙기게 되잖아요. 뭐 복잡하지 않은데 굳이 뭐 챙기는 그쵸, 거는 그쵸. 사실 루틴 가드 같은 그런 거긴 한데 보통 절실하게 찾게 되는 때는 신경이 좀 복잡할 때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 제육 먹고 왔거든요. 좀 네네. 늦게 먹고 올 걸 그랬어요. 조금 더 이제 느릿하게 천천히. 먹어야 천천히. 네네. 좀 약간 평안함을 좀 약간 찾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요? 네. 평온함을 찾는 방법? 그러면 사장님은 있으세요? 평온함을 찾는 방법?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저는 일단 당장에는 그 자리를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당장에는. 회피형일 수 있죠. 아니 근데 당황하셔가지고 회평을 5번 외치셨어. 회피형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회피형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좀 바뀌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회피형은 아니지만 회피형일 수도 있죠. 근데 네네. 당장 화가 나고 네. 심사가 좀 불편하면은 네네. 언사에 좀 불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닌가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공감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 거기 앉아 있으면은 내가 네네. 여기서 자리를 뜨면 왠지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 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자리 때문에 네네. 뭔가 심사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자리가 아닌 데서 이제 불편한 거리를 이제 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건덕지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미 오늘 저처럼 그죠. 약간 이미 다른 데서 네, 이미 얻어맞고 다른 데서, 온 건데. 네,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네네네. 사실 뭐 작가님이 저랑 뭐 한두 번 본 사이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뭐 혼자 있을 시간을 마련한 기회는 충분히 있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맨날 아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는 상황에서는 자리를 뜨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툴은 아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뭐 평온함 같은 거 이너피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되게 짜증나고 고양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인 거고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 평온함을 얻는 방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얘기하다가 뭐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약간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언짢은 발언들을 어떤 분이 자꾸 하신다던가 기분을 자꾸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랑 이제 어떤 단발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계속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이너피스를 찾을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가난한 창작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회피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단발적인 이벤트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너피스를 찾는 방법하고 이제 막 쌉소리라고 하죠. 쌉소리를 하는 인간. 헛소리. 네. 헛소리는 좀 말 그대로 헛소리라서 이제 막 이런 거죠. 작가님 아침 드셨어요? 막 이런 게 헛소리죠. 지금 막 저녁 시간인데 아침 드셨어요? 있잖아 이거 거소리라고 여기는 이거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거 사랑해주세요. 지난번에도 알려줬는데 네네. 이거 어디다 네.
함부로 이거 집었다가 진입장벽에 낙오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 생각보다 지금. 어려운 네. 개소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불쉿이잖아요. 그 불쉿. 그쵸. 불쉿을 말하는 인간이랑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인간이라든지 어떤 사건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랑 이제 계속 불편한 어떤 그 마음에서 이너핏을 찾는 그 두 종류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불쉿을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쓰는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군에서 터득한 건데 이거 다들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군이요, 군대. 군에서 이제 저는 장교셨으니까. 복무를 했으니까 군에서 상급자분들이 막 헛소리죠. 헛소리를 막 하시면은 자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막 요즘 말이야 그렇죠. 뭐 하시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시는데 네 그쵸 근데 이렇게 그쵸 듣는 것도 한두 번이라서 그때는 오 이렇게 저는 땀을 내립니다. 그만 좀 닥치시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엄지를 봐요. 아, 제 엄지를.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따 저녁 뭐 먹지? 이런 거. 요즘 어쩌고저쩌고. 그거 그 오. 자세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오. 근데 이거 말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뭐 저 이제 전역했으니까. 뭐 다음번에 네네. 뭐 만날 상사부 만날 상사분? 이 그렇게까지 영상을- 저를 챙겨보시진 뭐, 않겠죠. 뭐 근데 영상을 저를 이 정도로 챙겨보시는 네. 분이라면은 헛소리를 안 해주셔야죠 이제. 이게 좀 이 방법은 사실 안 들키는 게 되게 좋아요. 왜 본인만의 이제 이런 그쵸, 방법이 네네. 있잖아요.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들키긴 했는데 이게 모임에서 좀 들키셨어요? 놀림감이 좀 됐어요. 제가 보통 진행을 하니까 진행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 하면 웃어요. 막그 움찔움찔 막 하시거든요. 이 사람 또 이제 다 안 듣고 넘어가려고 그런다. 약간 그런 맥락으로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MC 맥락으로 너무 근데 노골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그만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그게 원래 유명했던 그거잖아요. 화이팅. 화이팅이 굿굿 네, 닥쳐야 굿 화이팅 이런 거. 굿 화이팅. 화이팅.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이 없다. 알았어. 해라. 나 오늘 카톡으로 화이팅 몇 번 듣긴 했거든. 그게 그거는. 그만해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네. 이건데 뭐 상사분한테 이제 화이팅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네. 오 역시 역시 사장님 하고서 이제 엄지 보고 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깨가 이렇게 또 올라가셔가지고. 역시. 단계로. 네. 네, 이런 거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는 네. 완전히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같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기는 평화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방법이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분은 최대한 멀리하는 편이긴 해요. 혹시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작 언중과 상현이라는 작품 보셨어요? 저 1화 보다가 낙오하긴 했어요. 낙오하셨어요? 네. 왜요? 사실 그때 정서 1화를 보고 있을 때 정서가 개인적으로? 좀, 네 개인적으로 네네네. 좀 안 맞아서 뭐 나중에 언젠가는 볼지는 모르겠지만 안 봤어요. 일단 낙오한 상태예요. 근데 유명하다고 들어가지고 막 엄청 화제였어가지고 저는 네. 꼭 이걸 끝까지 봐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있어서 저는 꾸역꾸역 정주행을 사실 하긴 했는데 뭔가 기조가 되게 불편함이 계속 이렇게 기조에 깔려있는 드라마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았어요. 1화 보셨을 때는 그 저는 그 빨리 최대한 힘껏 도망쳤어야 되는 두 사람이 계속 만나서 생기는 일들처럼 느껴졌거든요. 작품을 볼 때는. 그래서 회피가 일단 왔다죠. 36개 주랭랑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주랭랑이 일단 최고죠.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너피스를 위해서. 약간 좀 딴 얘기이긴 하지만 네네. 그 회피형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회피형 인간들을 이제 보아하니 이 사람들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피형 인간들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이야기 수위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일단 회평을 보는 부정적인 제가 거구나. 회평을 네. 생각하는 그 관점은 기본적으로 나이 값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회피와 이제 일적인 이런 면에서 회피형은 또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왜 회피를 네.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생각 자체까지는 안 넘어가시나요? 아니요, 제가 들어봤죠. 그래서 그 네. 회피형 분들한테 설명을 들었으나 그냥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그 본질은 본인이 거절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거절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한가 이게 전 궁금한 거예요.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으면 거절하는 거지. 거절하는 게 너무 싫어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를 깊게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해피형인 면모가 이제 두드러지는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가끔씩은 이렇게 거절을 못 해가지고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거든요. 정말요? 누구나 다 그런 면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오. 그렇다고 해피형 인간이냐라고 네. 했을 때 네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확실하게 네네네.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럼요. 누가 딱 자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 그래서- 딱 회피형이야. 나 회피형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사실 거죠. 좀 약간 좀 쌓이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네네. 삶의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질수록 네네네. 예전에는 회피형 인간이 그냥 싫었다라고 하면은 네네네. 이게 회피형 인간을 좀 이해한다는 맥락보다는 네네. 그게 회피형 인간이다라고 하고서 좀 약간 저평가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일은 좀 약간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런 생각을 상대방한테 갖게 되니까 해피형 인간 맞아도 사실 해피형 인간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한 유형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느끼게 되는.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해피형 인간인 줄 알았더니 네네. 해피형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 네네.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딱 하나로 라벨링 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경우는 일을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거절을 제때 못해서 네. 일이 생기게 된다거나 무책임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다른 일은 뭐 얼마든지 본인이 뭐 회피를 하든 상처를 받든 네. 뭐 돌아 하든 상관없는데 이제 일을 뭔가 더 만드시는 분들이 생겼을 때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전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책임을. 제가 다소 무례했네요. 지금 기억 여러 개를 제가 끄집어내시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 커주셔가지고. 제가요? 네. 네. 회피형들 아주 지긋지긋한 경우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네. 그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라서 지금 뭔가 이렇게 검열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네. 네. 일단 라벨링 하기는 어렵죠. 말씀드리는 거.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참 그런 인간은 없어요. 평온하고 대처하는 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회피형 분들이 네. 회피를 함으로써 그 나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끌고 들어오셨어. 궁금한 게 이거예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저희 이너피스 얘기하다가 이제 회피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이 회피다 해서 온 건데 네. 그러면 회피를 하면 평안해지나? 평안은 지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그냥 체념이 아니고 그냥 네네. 내버려 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네네. 핵심적인 이건가요? 문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네. 준비라는 거죠. 그게 사라지지 충분히.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네네. 다시 돌아와야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떠나서 회피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네, 고치는 정리를 거예요.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자리를 뜨는 종류의 회피는 네네네. 완전히 영영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네네네.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숨고르기의 그런 목적으로다가 이제 자리를 피하는 거죠. 평온함. 제가 본 유지하기 회피형의 위해서. 어떤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 인터뷰 혹시 한번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사장님한테. 네네. 네네. 인터뷰 한번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점심 때쯤 어떠세요? 점심 때쯤 어떠세요? 네, 그럼 내일 점심 때쯤 네. 인터뷰 어떠세요? 그래서 네 그러시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시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점심 때가 돼도 연락이 없는 거죠. 네. 내일 점심 때가 돼도.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가 점심 때인가? 이게 좀 애매한데 어, 2시가 넘어가면 사실 3시는 점심 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죠. 음. 근데 그때 안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1시, 2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사장님 혹시 인터뷰 어떠세요?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갑자기 촬영 뭐 이런 거 촬영이 잡혀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오늘은 진짜 촬영이 잡히셨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저희 그러면 인터뷰 일자 다시 잡아봐요. 그럼 저는 촬영 때문에 못 하셨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추라이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인터뷰를 하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아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회피형이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제가 생각하는 회피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가까운 거죠. 음. 그럼 저는 진짜로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음에 선생님 이번 주는 혹시 시간 어떠세요? 내일 점심때쯤 뵐까요? 또 다시 다음 주에 출하러 왔어요. 네 그래요. 또 이제 이러세요. 근데 또 점심때 이번에는 저희 뭐 구청장이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한 3번인가가 미뤄지고 나서야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식의 사례도 있었고 좀 열받는데. 근데 제가 지금 울분을 터는 네, 이런 식이에요. 네, 있었어. 제가 울분을 터는 네. 회피형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네. 다 무조건 문제를 마주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일이 엮여 있는 경우에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인터뷰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요즘 일도 많고 뭐 무슨 핑계일 때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요즘은 외부 일정도 많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자기가 거절을 하는 입장이 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다른 어떤 분은 만나던 애인분이 20kg이 찌셨대요. 살이 만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네. 이제 살이 20kg이나 쪄서 마음이 식었고 관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식었고 헤어졌다 뭐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헤어지자고 말하기 2시간 전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별을 고지받은 분 입장에서는 완전 너무 진짜 당황스러운 그죠.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20kg 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20kg이 하루아침에 찐 것도 아닐 거고 찔 수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20kg이 굉장히 긴 시간이 사실은 있었던 거고 만나온 세월이 있는데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그냥 다 회피하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기로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마음이 식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사실 많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리를 하다가 그냥 냅다? 저도 근데 제가 20kg이 찐 입장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냥 뭐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인터뷰를 잘 해놓고 그냥 갑자기 사장님 저를 다 차단해버린다던가 뭐지? 갑자기 사장님 그러면 뭐 다음 주쯤 다시 봬요 했는데 제 모든 연락처를 차단한다던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인 관계를 떠나서 이런 업무 관계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무런 고지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혹시 무슨 일 있냐 아니 뭐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을 하니까 아니 뭐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하자. 내가 뭐 서점으로 갈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친구가 아니야 나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쏘리용 이렇게 답장이 온 적도 있어요. 답장이 오긴 했구나. 그 친구는 그래서 선녀 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꽁꽁 숨어버리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회피형에게 대인 역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네. 제가 감지를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금. 왜냐면 내가 회피형의 기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회피형 네. 어렵죠. 이게 뭐 딱 하나로 진단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의 문제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분명한 그렇습니다. 거는 네네. 저도 참 이게 말해라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때 말할 수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차이가 말해라 몇 번 예전에는 한 10번 정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제서야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한 2-3번 혹은 한두 번 뭐를요? 정도? 뭘 말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말하기 껄끄러운 거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불편한 얘기. 네 표정 왜 그래? 뭔 일 있어? 얘기해봐 했는데 아니야 이거를 옛날에 10번 했다고 하면 지금 한 2-3번 정도로 많이 줄긴 했죠. 그런 건 회피하셔도 되는 거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이렇게 상은 정말 다양한 학생이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얼마든지 회피하실 수 있죠. 근데 뭔가 약간 네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회피형 인간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약간 좀 많이 이제 호명을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요즘은 하잖아요. 그런 근데 느낌. 이런 케이스들. 근데 뭔가 좀 이런 옹호를 케이스들. 뭔가 좀 옹호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되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 당연히 음. 상대방한테 뭔가 좀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파헤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 네네. 사람이 회피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꼈을 때 네. 이거를 좀 뭔가 얘도 다른 유형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회피하는 인간이구나 이러고 나서 그냥 체면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열받는 작업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야 그게 나이 값이라고 생각해요. 응석을 부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음성을 네. 네. 저는 왜 지 마음의 문제를 몰라 말 안 해. 이런 느낌이 들면은 짜증이 약간 확 날 때가 있죠. 저는 각자의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네.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군요.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상대도 있겠죠. 부릴 수도 있고. 한 분이 근데 왜 저에게? 네. 네. 근데 왜 나에게? 네. 나에게 그런 응석이 지금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죠. 평온을 얻는 방법은 사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평온함 없는 방법들이라고 하면요. 그게 뭐 현실적인 이유든 아니면은 뭔가 또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네네.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한 시도 자체는 네.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2호소형으로 호소인으로 좀 약간 오해를 요새 받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좀 루틴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리알림 그 어플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폰에는 스케줄러. 그래서 네. 스케줄러에다가 하루에 4번씩 모니터 같은 거를 이제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5분 이상 하자. 약간 알림 같은 거네요. 알림 네네. 같은 거죠. 네네. 그런 것들로 뭔가 좀 고르게 숨을 좀 고르게 좀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2시, 3시, 6시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꽤 괜찮아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영상 만든다고 이게 네네. 뒤적뒤적 하다가 되게 네네.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하고 나면은 일하고 있을 당시에 못 느꼈던 것들이 다시 네네. 재조명이 되죠. 재조립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기를 딱 그죠. 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 여기서부터 손대기에는 뭔가 좀 멀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쁘게 할 동안은 이걸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이거 심호흡 한번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큰 의미부여를 해야지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롱런하기 들어가지고 위해서 거창하게 좀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 좋네요. 미리 알림 기능 그렇게 쓰시는 게 리마인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잠깐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네. 시간에 맞춰서. 네, 또 효과를 좀 보고 계시고. 네. 네네. 이 작업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자리를 뜨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이너피스 찾기 위한 이제 네, 평안을 찾기 위한 네, 시도인 거죠. 다른 네, 종류의 일이 시도. 없어도 네네. 루틴화 그쵸. 습관화하기 위한 네, 시도인 좀 거죠. 평소의 어떤 그런 불안과 이런 네. 걸 정리하는 이너피스인 거잖아요. 네. 평화인 거잖아요. 네. 평안함. 평안했던 적이 있나 싶네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몸이 못 버티죠. 평안하다고 못 느끼면요. 저는 매일같이. 근데 그 평안하지 않은 게 이제는 약간 뭐랄까? 그게 오히려 기본값인 느낌이 있어서 평안한 상태가 되니까 불안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하죠. 창작해내는 그 동력이 훅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타이트한 루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5시에 일어나요. 새벽 네.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서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 또 이제 퇴근 루틴을 해서 근데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9시엔 자야 돼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일정이 거의 없죠.
네. 샤워하고 오늘 했던 피아노 연습이랑 독서랑 이런 거 정리하고 자고 그 생활을 한 달을 했더니 창의력이 진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접은 적도 있고 뭔가 이슈들이 너무 없으면 좀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평안을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얘기는 평안. 근데 그 미리 알림은 좀 해보세요.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알림들을 일부러 다 끄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바로 이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자극에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리마인더를 하면 겨우 어떻게 뭔가를 시작했을 때 이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알림도 다 끈다. 저는 그 메신저 앱도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의 연락처 빼고는 다 오프해요. 알람이.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오늘 뵙기로 오늘은 사장님이랑 이제 연락이 있었으니까 사장님 카톡 창만 오늘 한정 알림이 켜져 있어요. 그럼 급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 알림은 오늘 제가 답장해야 되는 알림은 급한 알림이면 전화가 오거나 할 거기 때문에 다 꺼놓고 지냅니다. 그게 엄청난 디스트랙션이 이미 이런 미리 알림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정돈된 삶을 그래도 나름 구축해놓고 계시긴 하네요. 그런가요? 자극이 이제 너무 심하고 뭘 했을 때 제가 너무 뺏기는 게 이제 싫으니까 그죠. 모든 알림을 꺼버렸어. 배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소리 하나도 없고 우웅 하는 거 없고 대부분 조용한 알림이고 그럼 이제 어쨌든 핸드폰 자주 보게 되니까 네. 그때 보는 걸로도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걸 다 꺼놨습니다. 이걸 하게 해준 책이 있었거든요. 아마 루틴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루틴? 네. 들어본 적이 노란색 네.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알림들이 방해가 된다는 그 얘기들이 모두 다 너무 공감이 돼서 알림을 저는 싹 다 지우고 지냅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를 네네. 사실 이거를 네네. 계속 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다가 네네네. 좀 되긴 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애플워치를 안 차고 다녀봤는데 네네네. 계속 뭐가 밀려요. 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해야 될 발생을 일이. 해서 이게 네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 그 준비라고 하면 내가 네네. 어느 정도 루틴이 구축이 좀 잘 돼 있고 네네.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생활 아래에서 내가 애플워치를 벗었다라고 하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런 습관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람 같은 거 다 꺼버리니까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놓친 약속들이 엄청 많거든요. 미팅이라든지 정말요? 해야 할 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막무가내로 뭔가 책을 봤다고 그러니까 뭐 영상 같은 거 봤다고 해서 네네. 뭔가 습관을 확 바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들도 네네. 되게 큰 일로 다가올 수도 있어가지고 애플워치가 없어진 것만으로 미팅을 놓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구축을 어느 정도라도 해놓고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뭔가를 이제 바꾸면은 괜찮을 뻔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꿔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적당히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초 작업들 네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제 호소인이라고 놀림을 받아요. 계획형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살고 있긴 해서. 제이는 근데 계획이 아니라 통제형에 가깝대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항상 변명은 하는데. 네네네. 네. 제이는 진짜 통제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틀어졌을 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인지 아닌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절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면 다 이렇게 된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시면 저는 그 종이 플래너라고 하죠. 종이 플래너? 네네네. 손으로 쓰시는 플래너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 다이어리 쓰거든요.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뭔가 쓰는 거랑은 다른 자극과 다른 그 정리도를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이 다이어리에는 다른 자극이나 정보가 없잖아요. 왜냐면 미리 알림 보고 스케줄 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인스타 DM 오고 카톡 오고 이러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주의력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이 커버 다이어리를 쓸 때는
일정에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니까 그게 좋아서 저는 누가 아직도 종이 다이어리를 써놨는데 저는 모든 플랜을 종이 다이어리로 관리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원리 같긴 하네요. 이북 못 네네. 보겠다는 분들도 저는 그 사실 이북 못 보는 보통- 사람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알고는 있거든요. 이북을 보더라도 네네. 사실 이북 리더기로 이제 보는 게 음. 제일 효과가 좋고 네네. 이게 아이패드라든지 하면 네네. 사실 방해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다 이렇게 꺼놔도 집중이 네네.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그게 저는 되게 커서 아이패드로는 원래 책을 읽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방해 금지 모드 같은 거 키면 어떤 알림도 안 뜨거든요. 네. 그래도 책이 잘 읽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는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종이책을 집어서 종이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는 그게 되게 커서 이북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저는 항상 실패했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종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종이 다이어리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글씨를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정돈이 있거든요. 명상을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정 같은 걸 손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남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것도 사실 네. 이게 가져오신 책 이름이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명상에 관한 책이었군요. 네, 네네. 그 책을 가져오시고 네네네. 그거에서 파생된 질문이었어요.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제가 오늘 입장을 너무 평안하지 않게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뭔가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대 관심사. 저의 최대 관심사는 요즘 그거죠. 동력. 동력? 삶의 동력. 삶의 동력? 네네. 지금 알코올. 지난 진짜로요? 아니요. 지난 저의 10년간의 삶의 동력이 그 엄청난 메인 엔진이 사실은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느낌. 알고 보니 그게 내 행복이 아니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행복인가? 그게 지금은 네네. 그때는 먹고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예 잘못 네, 착각하고 네,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물론 그게 도움은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입시 공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도움은 됐겠죠. 자기 삶에도. 근데 그 입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즐거웠느냐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약간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게 좀 있어서 요즘 주변 분들한테 삶의 동력이 뭐야?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장님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력은 뭔가요? 진짜 대답이 다양하고 그 나오는 대답이 그 사람을 엄청 잘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사장님의 동력은 뭔가요? 저는 결국에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결국 성취인 것 같아요.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성취? 동력이에요. 네.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네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 사실 네. 발견이 아직 안 됐을 뿐이지 네네. 나는 뭔가 이뤄낸 것이 내 눈앞에 있고 성취가, 네네. 인정을 받는다든지 약간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력을 좀 많이 얻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이번엔 해요.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면 인정욕이 따라오잖아요. 성취는. 인정력은 따라오죠. 그럼 인정이 없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인정이 없어도 네. 결국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이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인정 있어야 돼요. 결국엔 누군가에. 있어야 된다. 그냥 빵 있어야 명이면 된다. 안 돼요. 한 명은 있어야 한 된다. 명은 있어야 그럼 그게 돼요. 나면? 그게 나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외에 한 명이 근데 있어야 된다? 나는 약간 논외의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인수로 계산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네네.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의 네네. 동력 같은 경우는 네네. 나 한 명 있지 않느냐의 네네. 대답은 네네. 사실 이제 다른 영역으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타인의 인정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뭐 어떤 성취로 세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달리기를 한 달 동안 막 매일 했어요. 그럼 그것도 성취인가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성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성취로 성취가 볼 수 어떤 있죠. 거예요? 네네. 성취로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말하는 삶의 동력에서의 성취는 네네. 그게 궁금해서. 네. 그게 어떤 동력에서의 성취인지. 성취는 내 스스로 이뤄낸 것들이 아니라 남한테 네네. 인정을 받는 거. 그런 인정받을 수 종류의 있는 것들을 네, 뭔가 그런 이런 거를 것들이 해왔다.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네네네.
그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착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네. 내 스스로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거를 함으로써 네네.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하셨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사실 좀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곳에 왜 책방 같은 곳에 있다 보면 이게 사실상 그냥 자아도취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자기 만족. 네, 그렇죠. 네네.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측정하는 무언가 척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동력원 삼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암만 스스로 나한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무언가는 네네. 성취로 볼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네네. 삶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사장님한테는 네. 일단 아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가 이거를 네네. 너가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알아주는 이야기들 네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더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동력 그럼 가게 지금 앞으로 가게 하는 구체적인 동력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동력 독서 같은 모임에 경우는 사람들이 오는 거? 구체적인 동력은 네네. 당연히 비즈니스니까 매출이 네네. 올라가고 매출? 그럼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사장님의 동력은 매출과 이 서점의 부흥? 매출이라고 서점의 붐이라고 네. 보는 게 맞겠네요. 부흥, 그런 것들은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방송, 수치로 네. 표현이 돼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구독자의 수가 네네네.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네네. 좋아요 수가 늘어난다든지 네. 조회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척도로 이제 내가 책방이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동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척도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한 척도가 없다. 네. 없고 네네. 나 혼자 오로지 여기 있어야 된다 네네. 라고 하면은 네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동력으로 아, 삼을 수 그건 있어. 개인적인 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이 느끼기엔 그러시다는 네, 저는 거죠? 약간 네.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물론 네네. 이게 약간 좀 극단화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미를 찾는 일 자체가 네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이게 의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아도취 되지 않기 위해서. 왜 이런 소리 하냐면 네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약간 지내신 것 좀 같아서 지금까지. 폭풍을 맞은 적이 많아요. 아, 네. 그냥 나는 어쨌든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그죠?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성취는 아니었어서 자아도취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네네. 공감을 살 만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공감돼요. 엄청 공감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저울질을 계속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균형을 계속 찾는 지금의 거죠. 상황은 지금의 네네. 나로서는 그렇게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게 없어서 네네. 그냥 이제 개인적인 어떤 동력은 그럼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한 거예요. 성취. 성취. 네. 그러면 지금 사장님한테 있어서의 성취는 이 서점의 부흥, 그렇죠. 매출 잘 되고 네. 안 되고 하는. 근데 그게 또 매출인. 매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독서 모임 참여자가 막 너무 많아요. 맨날 영화 모임도 맨날 막 미어 터지고 이런데 돈 별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맞아요. 만약에가 아니라 막 맞긴 맞아요. 팔로워가 책방 팔로워가 네. 막 10,000명대예요. 네. 이런 독립 서점의 팔로워가 막 10,000명대인데 책은 아무도 안 사. 이게 허수. 근데 막 좋아요는 겁나 찍혀요. 그러면은 좋아요는 겁나 찍히고 막 댓글도 막 달려요. 근데 책은 안 팔려요. 너무 혼란인 거죠. 이게 사실 갑자기 딴 얘기가 있기도 한데 네. 예전에는 이제 네, 지금 그래요. 1년 반 아직 초보 사장이긴 한데 네네네. 그 들어와서 책을 아서 그 구경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쵸. 솔직히 네네. 얘기하면 되게 미웠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네네. 다시 와요 나중에. 다시 오면서 되게 고맙고 그걸 제가 이제 느끼셨군요. 몰랐던 거죠. 아, 예전에는 이제 모르셨다가. 몰랐던 건데. 아, 네네.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책을 안 사간다고 해서 내가 서운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건 꽤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 지금 얼마나 되셨죠? 책방? 1년 이제 반 1년 반 됐죠? 네, 네, 언제쯤 하신 것 같아요? 미워하면 아니 비밀이요. 왜 비밀이냐면 그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꽤 아. 오래됐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 마음을. 네 아무튼 좀 그럼 사장님의 동력은 지금 이 책방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책방. 이게 되게 사장님은 이제
개인 이걸 꾸리셨으니까 또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개인 자기 이런 걸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키우고 있는. 그래서 나오는 대답들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정말 어때요? 망설임도 없이 책임감이 나온 분도 있고 좀 더 전반적인 삶의 동력인 거죠. 네. 아니면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돈 우리 아이들. 나오죠. 네. 네. 자녀가 그죠, 나오는 그죠.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성취를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런 사업체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서 삶의 성취는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어제 못했던 걸 해낸다든지 운동을 매일매일 간다든지 뭐 공부를 좀 성실히 하고 있다든지 구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어쨌든 해나가고 있는 거. 성취가 좀 되게 폭넓은 표현이다 보니까 사장님의 동력은 이 책방이군요. 그런 의미에서 개설한 유튜브도 꼭 구독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구독해주시고 책도 꼭 사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책을 꼭 사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네. 방금 발견했는데 네네네네. 네, 너무 길어가지고 네. 아이들은 못 아. 읽어드리는데 제가 근데 여쭤본 질문이었잖아요. 이제 내가 자기 자신에게도 네. 간대함을 가져주길 바래요라고 이제 감사하게 네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또 관대하기도 해요. 스스로 어느 부분에 음. 있어서는.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계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자꾸 관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내일 해도 돼. 약간 이런 것들. 네, 뭐 또 그런 뭐 거는 그런 이 정도면 것 또 해냈다. 알죠? 네. 이러면 오늘 찢었다. 근데 진짜 오늘 필요하긴 쩔었다. 해요. 약간 이런 거.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많이 그죠, 그죠. 하죠.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자학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그죠. 근데 뭐 저도 딱 건강한 수준의 어떤 그런 삶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네. 또 이게 또 수위가 또 너무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위? 성취라고 하는 네네네. 것이 삶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성취에 집착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요. 아, 네네. 막 매출이 막 한 달 막 얼마 나와야 되고 막. 매출은 별개의 문제고 매출은 별개 문제고. 매출은 약간 별개의 문제고 왜냐면 돈이 걸린 문제니까. 목숨은 걸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생업이시니까. 문제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막 뜀박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도 10으로 한 10분 동안 뛰는 거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힘들다고 해서 10의 속도로 10분 동안 계속 뛰는 걸 계속 고수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학적이진 않다라는 나는 거. 그거를 균형을 잘 지키고 계신다. 네. 안심을 시켜주신 얘기 나름대로? 해주시네요.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망설이신 일도 있으세요? 최근에 혹시? 망설이는 거요? 네. 망설이는 것은 그 연애를 망설이고. 연애를 왜 그러냐면- 정말요? 오 완전 흥미로운데요? 네? 네 완전 흥미로워. 흥미로웠어요. 네네네. 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결혼을 망설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연애를 망설인다는 얘기 처음 연애를 듣는 것 같아요. 네. 망설이게 돼요. 어... 그렇다 보니까 네네. 확실히 예전에는 오, 조건 같은 거 왜 네네. 따지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조건을 따지게 된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이해하셨군요 이제. 네,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이게 같아요. 단순히 그렇게 속물적인 이유만은 아니라는 네. 거를. 속물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막 엄청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러할 만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전에는 뭔가 고라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망설이는 느낌이긴 해요. 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 이유가 있어서. 이제 조건을 따진 이유를 알게 돼서인가요? 망설이신 이유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아니면은 둘 다죠. 둘 다? 종합적으로요. 종합적으로. 네. 와 신기하다. 연애를 망설인다. 결혼은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엮이고 좀 영구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망설인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연애는 그렇지 않아서
망설인다는 말 자체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긴 해요. 약간 좀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네. 메커니즘상으로 비슷한 게 네네. 이게 금연인 것 같거든요. 금연? 왜 그러냐면 흡연을 그만두는 네, 금연? 네네. 그러니까 금연을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람의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리가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첫 번째 성공? 그러니까 한 번에? 네, 한 번에 이렇게 툭 끊고 그 다음부터 안 피워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계속 끊었다가 무슨 일이 있어 다시 폈다가 네네. 끊었다가 다시 무슨 일 있다 네네. 피거나 그건 약간 이런 금연이 아니라? 사람들은 네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평생 금연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언제든지 또 금연을 그럴 수 있다고 시작할 수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네네.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는 않아요.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요. 나는 지금이 아니라 네네.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든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더 망설이게 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그냥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망설이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삶의 저요? 제 동력과 삶의 동력이요? 망설이는 것 두 가지를. 그렇구나. 물어보고 나면 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못하고 여쭤봤네. 그럼요. 저는 제 삶의 동력은 아니? 이거였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아니? 아닌데? 아니요? 이거였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거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니? 이거였거든요. 저의 삶의 동력은 네, 오해라고 오해와 네. 이제 판단 이제 오해가 아니어도 그냥 오해가 아닌데도 뭔가 저를 얘기하면 아니?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의 엄청난 삶의 동력이었는데 즐거웠고 당연히 즐거웠고 힘이 잘 되어줬고 또 좋은 쪽으로 제 삶이 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컨셉인가? 아니요 이게 너무 깊고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계속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안 돼. 아니? 라고 했을 때 안 돼. 너가 어떻게 해. 너는 이거 못해 라는 얘기를 아니? 아니라고 극복을 해서 계속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왔어요. 지난 10년 동안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이룬 거죠. 지금은 조금 네. 이것도 해서 아니? 가치관을 잘 아니? 쌓은 거네요. 아니라고 하면서 뭔가 입증을 한 거죠. 근데 그 입증이 과연 누구한테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예요. 나 반항을 했죠. 네, 이제 반항이라기보다는 반항은 뭔가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진짜 저항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항이라기보다 아니요. 반항이라는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항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렇게 확 밀어내고 네네네네. 반대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반항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이 하는 네네. 말에 대해서 네네. 좀 의심을 품고서 네네네. 그거 그대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음. 눈여겨는 두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눈여겨 반항이라고 저도 이미지가 좀 저항이랑 있고. 다르게 반항이 무조건 네. 반대로 가는 그죠. 무조건 반대로 간다기보다는 아니라고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못 갔고 그랬을 때 그래 고졸인 네가 뭐 그냥 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했을 때 이제 갑자기 3학년으로 대학교에 이제 척 간다던가. 저는 국내파니까 한국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뭐 네가 영어를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해라고 했을 때 이제 영어를 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내면서 이렇게 입증을 한다던가. 근데 그게 누구한테 민간이라는 거죠. 저한테 너 영어 못하잖아. 뭐 네가 영어를 해봤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진짜 영어 잘하는 친구를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근데 그게 누구한테 뭐가 좋은가. 물론 제 열등감을 이제 극복하고 이러는 데는 건강하게 도움이 된 것 같지만 너무 그렇게 에너자이저처럼 10년을 지내고 나니까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내 진짜 행복과 닿아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동력으로 살고 있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니라는 말로만 지금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도 예전에는 그 아니라고 하는 그냥 반항스러움이 네네. 조금 섞인 그런 모습으로 지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게 제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네. 뭔가 좀 개인적인 무언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동력을 찾기보다는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이제 찾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아이 같은 거, 자식 아, 네네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자아실현. 그러니까 다소 상투적인 무언가일지도 모르겠어요. 표현적으로 보자면은. 네네. 근데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네네. 사실 인간이라면 추구할 만한 되게 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아닌 거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거를 좀 쫓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특별한 거를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저는 뭐 성취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네네. 제가 4050 이렇게 되고 체력이 빠지면 네네. 정말 아, 중년이 되고 하면 정말 잘하시려?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네네. 동력으로 삼는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아 저는 이건 못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자식을 이제 좀 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죠. 가장 일반적인 가치관으로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기와 그 나이대별로 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네.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동력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이렇게 오래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라이브 같은 거 이제 보면은 항상 중간에 항상 네. 꺼져가지고 아 하시던 분들이 네 하시던 분들 지금 얼마나 됐죠 저희? 거의 1시간 돼요. 1시간? 네. 1시간 뭐 훌쩍 넘기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당탕탕 했으니까 뭐 1시간 정도 네. 해보시고 또 다시 모니터링 하시면서 또 음, 보면은 좋겠죠? 네네. 오래 머물러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다들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시나 봐요. 네, 그 지금 작가님이랑 저만 아니요. 잠깐 또 있어요. 보세요. 들어오시고 이제 또 나가시고. 보세요. 아니요. 또 여기도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고 계시는 분들 네. 계시네. 네. 신기하다. 네. 책방이 성취.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방이 성취. 역시 책방이 성취. 그냥 워낙 바쁘시잖아요. 월요일 하루만 저녁 때 딱 시간이 나셔서. 그리고 대답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저요? 망설이는 거. 망설이는 거. 망설이는 거는 아 뭐가 이걸 있을까요? 여쭤본 이유는 망설이는 게 망설여야지 하고 망설이지 않잖아요. 뭘 네. 딱 봤을 때 이게 망설여지는 건데 거기서 드러나는 그 무의식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켜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몰랐던 부분을 되게 많이 들키는 것 같아요. 망설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나왔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즉각적인 반응에서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언제 망설이시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선뜻 했던 인사들을 요즘 잘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인사, 네 그리팅? 그냥 네 진짜 그냥 뭐 안부. 네,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인사들이라든지 이건 아직 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약간 포비아 네, 그래서 전 전화 포비아가 왜 생기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아는 사람이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요즘 그렇더라고요. 오. 왜 그렇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피로도가 좀 높아졌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인간을 대하는 그 피로도 자체가 좀 높아졌나? 그럼 그건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일들을 좀 망설이시나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같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인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상은 왜 오나, 어떻게 오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망설이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망설이시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쭤보게 됐죠. 저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준비를 되게 오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디 북유럽
조용한 나라로 훌쩍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어디 멀리 훌쩍 떠나버릴까? 했는데 훌쩍 진짜 떠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그죠. 지금 하다못해 비행기표 구하는 것부터 해서 비자, 여권 뭐 얼마나 많아요. 거기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근데 진짜 떠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핀란드에서 한 달 살기 하기로 했어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다. 그럼 그 사람 사실 그 준비를 되게 오래 한 사람인 거죠. 적어도 생각을 많이 하고 알아본 게 되게 많은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과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인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오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행동의 결과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망설이고 있나?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타 안 쳐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다들 기타 자기 한 번씩 쳐보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기타는 사면 되잖아. 기타가 무슨 막 100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5만 원도 안 하는 기타도 있는데 5만 원이면 기타를 사는데 근데 왜 기타에 도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도대체 뭐가 망설여지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봤죠. 네. 그러니까 즉흥적인 사람은 사실 뭐 달리 보면 행동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행동력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준비가 근데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행동력만으로 지금 핀란드에 훌쩍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도 없는데 떠날 수도 없고요. 뭐 행동력만 있는 사람이면 돈도 없는데 그냥 핀란드에 가겠죠. 근데 핀란드에 간다는 그 행위 자체가 문장으로 얘기하니까 핀란드에 간다밖에 없지만 그죠. 공항에 가서 여권을 발급해서 티켓을 끊고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뭐 나머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 치더라도 그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행동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행동력만 있는 사람이 이런 거죠. 한 대 친다. 충동 이런 게 진짜 충동적인 거죠. 아, 충동적인 거. 네, 이런 게 충동적인 거죠. 이런 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갑자기 충동 구매 이런 게 충동적인 거죠. 네, 그냥 갑자기 살 생각도 없었던 거를 사버린다던가 갑자기 술을 마시러 떠난다던가 이런 게 저는 행동력과 충동성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그냥 갑자기 띡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준비가 되게 오래되어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일상이 되게 탄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오히려 자기 일이 되게 탄탄하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딱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연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 동시에 또 아니라고 하고 있네? 이제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걸 그럼 망설이고 계실까? 기타 치고 싶으면 기타 사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이제 작가님도 뭔가 본질에 대한 탐구욕이 되게 높으시네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하죠. 이게 어느 욕망에서 기인을 한 걸까? 네, 계속 이제 네. 묻잖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 계속 물으시는 걸로 봐서는. 그 욕망을 잘 모르면 되게 추접한 어른이 되거든요. 추접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되게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라이브 방송이 이제 자리를 잡고 좀 하나의 코너가 되면 책방에 성취로 카운트할 수 있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직 제목도 없어서 우연과 감상 크로스 하나가 통신하고 있는데 제목은 미리 메인 주제 같은 거는 미리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주제 네. 들어오실 수 있게. 네. 네. 자리도 잡고 하다 보면은 뭐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뭐 잘 될 거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뭐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구색 같은 거는 적어도 설정을 해놔야 하니까요. 코너가 하나 되면 좋지 않을까. 저보다 더 흥미로운 분들이 오시면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얘기도 또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여기 방명록 읽기를 좀 그 영상을 찍었는데 한 40분 정도 찍었더라고요. 40분이요? 제가 이 10월달 것만 읽어드리면서 코멘트 남기는 것만으로도 40분 동안 떠들 수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다 읽으셨어요? 다 읽진 않았죠. 그랬는데도 40분? 네. 아니 그러니까 10월 거는 다? 네, 10월 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사실 그 40분 중에서 그 한 3분의 2 정도는 네. 이 방명록을 어떻게 이 방명록으로 삼게 됐는지 그 설명하느라고 좀 주저하고 있더라가지고.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대요.
누구요? 한강 소년이 온다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모임 중이라 그냥 다녀가셨대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실제로 생명의 지장인데 그걸로 네. 알아들어가지고. 아, 나한테 깜짝 놀라 뭐가 네네. 아니 네, 그 소년이 온다 구매하고 싶은데 네네. 이분 할인해 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꼭 오시면? 놀러 오세요. 네네. 10월 13일 얼마 안 됐네요. 24년. 아 24년. 이거 작년도 거요. 아 이거 작년 작년도 방명록. 거고. 아 그러면 40분 지금 촬영하시면서 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방명록 문구 있으세요? 아, 방명록 문구는 사실 네네. 그 정확한 텍스트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림 같은 거 엄청 많이 이렇게 이런 게 기억에 네, 이런 남으시는군요. 거 이렇게 아 좋다. 애기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또 이제 그려주셔가지고 약간 이런 재미가 있어요. 뭔가 좀 애기들이 저는 여기 앉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애기들이 이렇게 펜으로 막 이렇게 하는 중에 그림 그리기 있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필체 같은 거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도 어제 친구가 사는 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문 열자마자 벽에 방명록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에 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벽에. 근데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그 성격과 이런 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아, 10월달 건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갈 그 방명록 읽기 네 유튜브에. 그것도 제가 헛소리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네. 유튜브에 곧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꼭 가지 구독해 주셔야겠죠. 또 진행하시는 또 진행하시는 아니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되게 이질감이 아, 들어요. 지난번에 그 영상 네. 찍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특정한 부분 엄청나게 많이 돌려왔거든요. 네. 그게 진행 멘트에서. 이거 얘가 그 진행하려는 그 말투 때문에 제가 빵 터졌잖아요 그때.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는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느껴지세요? 들으시기에? 아니 그게 아니라 호흡 치시는데? 약간 아니야. 네. 그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해서. 아, 자기적인 느낌이 근데 있군요. 자기적인 아. 느낌이 또 있어야지 또 이게 방송하는 맛이죠. 아 약간 브이로그처럼 찍는데 친구가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막 푹 웃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래서 왜? 이랬는데 아 너무 자기적이라서 지금 출연 못하겠다고. 아 근데 또 이런 거에 또 이제 매력이 있죠. 과연? 평소에 과연? 그냥 평소에 그냥 대화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가요? 그 제가 비슷해요. 이런 자기적인 말투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렇게 말투를 했을 때 진행 때 근데 말고 그런 거를 평소에 이제 네. 방송이 아닌 곳에서 네네. 이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네네. 이런 이제 방송용 코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뭔가 아, 다르긴 하네요. 그게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비여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유튜브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선비 아,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평소 대화에도 하는 텐션이어가지고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나 봐요. 뭐 사장님이랑 얘기할 땐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으니까 좀 더 놀라시나 보다. 아, 그렇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할 때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아 진짜요? 약간 대박.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네. 있어야지만 더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는 아, 사람이 그쵸.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둘이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조용해지죠. 박수를 치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방명록 남기러 11월에도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인사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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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방송 이제 카더라 작가님 카드. 채널 네. 뭐 상관없습니다. 카더라 작가도. 네네. 네, 작가님 채널에서 했었는데 네네. 오늘부터는 뭔가 좀 책방 개정해서 뭔가 좀 계속 이제 꾸준히 콘텐츠 이어가 나왔으면 좋겠으면 그런 네, 힘드네요. 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네. 여기서 좀 이게 콘텐츠를 좀 계속 꾸준히 쌓고 싶어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네네네. 확실히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방송이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생각보다 방송 힘드네요. 네, 그래서 네네. 막 지금도 사실 좀 두꺼운 거 입고 있는데 땀도 안 흘리고 해가지고 좀 약간 되게 아 저번에는 그 정도셨어요? 되게 긴장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좀 약간 편해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아까 전에도 영상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다고 네네네. 이것저것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네네. 거 뭐, 어떻게 하지 약간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도 연습이라서. 근데 재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재밌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그러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전 지 얘기만 하는 질문으로 말이겠지만, 지금 네. 하고 있긴 한데 뭐 다음 콘텐츠에는 뭐 다른 뭐 형태일 수도 있고요. 얘기를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무언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제가 살아온 만큼밖에 모르니까요. 또 저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월요일에 저희는 또 찾아오니까요. 월요일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네, 월요일 네. 몇 시? 월요일 6시. 6시. 네. 월요일 6시. 6시에 찾아오는 아직 제목이 없는 의원과 감상 어쩌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과 감상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처음 드린 그 영상도 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감사합니다. 오영과 감상 채널에서 항상 찾아보실 수 있게. 다음 주는 또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요. 너무 그런 처음부터 네. 제가 영린을 약간 네네. 건드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영린이요? 아 제가 오늘 좀 평평 인간 쪽에 네. 건드려가지고 멘탈이 나간 상태로 와가지고 이너피스라니. 아 이너피스 없는 인간한테 이너피스 어떻게 찾으실 거죠? 이렇게 극도가 사실 준비한 질문은 되게 많긴 했어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좀 행복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증오를 증오 어떻게 뭐 다루는 방법 같은 뭐 이런 얘기들도 아, 이제 재밌겠다. 네네. 질문에 있었는데 네네. 뭐 이런 것도 좀 잘 모아가지고 좀 구성을 해도 재밌으니까요. 너무 매끄럽게 해주셔서 저는 친구 모임 가면 화장실 갔다 오면 제가 말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친구랑 만약 이렇게 둘이 만나서 네. 밥 먹고 하다가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중간에. 화장실 네. 갔다 오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화장실을 가면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해주신 미리 알림처럼 리마인더가 이제 되면서 손을 씻으면서 오늘 또 지할 말만 또 존나 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지할 말만 어떻게 이렇게 지 얘기만 존나 하지? 이러고서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잘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송 때도 너무 제 얘기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다음 방송 때는 제가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사장님이랑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슬레이트 쳐주시는 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이걸 끄고 사장님이 라이브를 꺼주시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